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엄령 문제 그리고요 지금 의정 갈등 문제, 그야말로 전국이 혼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령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강력한 입장문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드디어 집안 싸움이 벌어졌네요. 오늘 고위 당정 비공개 회의가 열렸는데 이 비공개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 지금 완팀이 돼서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국인데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추석 연휴 중에 윤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거듭 한 2번 정도 방문해서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할 예정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유인태 전 정무수석도 지금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강한 비판을 하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북한에 있는 풍계리 핵시험장 주변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홍수비로 인해서 대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러자라도 여기 풍소리에서는 그동안에 핵시험을 너무나 많이 해갖고 굉장히 집안이 약화돼서 파괴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옛날 체첸 우란 방사능 사태 못지않은 재앙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 정말 큰일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이 정혜전 대통령실 비서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을 갖고 지금 현재 야권에서 지금 이제 탄핵 얘기, 탄핵 연대까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계엄령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문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예. 자, 그러면은요, 이 정혜전 대변인의 발언 내용. 자, 야당이 계엄 괴담을 떠벌리더니 역시 예상대로 탄핵 빌드업을 하려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왜냐면요, 지금 이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진보당, 이 사회당 이런 데서 12명이 탄핵 연대를 지금 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준비위원 연대를 결성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계엄과 탄핵을 국민에게 세뇌 하던 야당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탄핵 준비를 한다.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핵을 야당이 검사 탄핵, 판사 탄핵 하더니 이제 이것도 모자라서 대통령 탄핵까지 노골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계엄령 괴담까지도 아직 계속 이것을 붙들고 확대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이제 계엄령 개정안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그동안에 설명해드렸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몰아나는 방국에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한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당 자격조차 없다. 자, 그리고 윤석열 탄핵준비위원 연대를 만들었는데 이거야말로 이재명의 재판 1심선과 임박하니까 탄핵을 통해서 이재명을 지키려는 방탄연대 빌드업이 맞다. 판결을 전후해서 대규모 불법식으로 극심한 국정 혼란을 유도할 것이라는 제보도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리고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건 뭐 일찍부터 이건 제보, 사기다. 그리고 사기 탄핵 공작이다. 이건 뭐 이미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여권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제보 공작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단톡방에 있는 멤버들이 일제히 이거는 사기성 공작이다. 이렇게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이제 외압을 가했다는 이거야말로 결론을 정해놓고 제보자 사진과 발언을 조작한 게이트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 지금 보도가 나왔었죠. 예, 조작 게이트. 자, 그래서 이거는 MBC의 검은 유착 공작처럼 민주당과 JTBC의 임성근 구명로비 공작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민주당은 가짜 뉴스 공작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가 됐다. 그래서 제보 공작의 실체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을 해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강한 입장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 중에 윤 대통령이 응급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그리고 현장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측면에서 연휴 기간 중에 2곳의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예정이고 그리고 근데 또 그 안전
그리고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 경찰서, 소방사도 군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인태 전 이제 국회 사무총장 정부수석인데, 자, 삼선 의원까지 하셨죠. 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엄령과 관련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간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이 나느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느낌이 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헌정체제 안에서 국회가 언제든지 계엄령을 해제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엄령을 계속 확산시키는 것은 민주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그리고 이제 계엄에 대해서 제보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제보가 있겠느냐? 예. 반란을 꿈꾼다. 어디서 역적 모의를 한다는 것이냐. 제보라니까 자꾸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뭐 김종인도 만나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김종인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교수 너 이제 지금 만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이가 중앙대 법대로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인사들 이재명이가 최고에 만나는 거 요걸 가지고 광복 행보한다고 하는데 아니 김종인하고도 본래 이제 구면인 사이 아니냐. 밥 한 번 먹는 걸 가지고 이게 무슨 이례적이고 그게 이제 무슨 광복 행보냐. 다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나고 다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과거는 본인한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전화를 했는데 방송에 한번 나가서 꾀제제하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이후부터는 전화가 아예 오지 않는다. 마음이 좀 아프고 서운했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지가 성남시장 때부터 황제대전만 하고 황제처럼 놀았는데 거기다 대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꾀제제다. 이게 작년 9월에 체포 동의안 나올 때 이제 한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 전화하겠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본인이 황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그 야당의 계엄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오늘 안성에 있는 농협 안성동식품분류센터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계엄에 관해서 진작에 나오니까 당황스럽다. 그래서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외계인에 대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최근에 진성준이가 자기한테 외계인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사과까지 했죠. 예. 그러면서 민당 일부에서 나보고 외계인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도 손을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진성준이가 사과했고 지나가다가 만났을 때 사과했는데 그 사과를 충분히 받겠다. 다만 이런 외계인 대비법 같은 계엄령 대비법도 올려놓는다면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드러나보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유인태 사무총장이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우리 이제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하고 이제 만찬을 했잖아요. 요거를 좀 비꼬는 발언을 했어요. 대통령이 이 정도 된다면 어쨌든 간에 여당 대표하고 같이 관계를 풀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1년만 지나면 대통령 힘이 쫙쫙 빠지는데 그때 나오든가 해야지 총선 패배 책임에서 벗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찍 나와가지고 지금 혼쭐이 나고 있다. 예, 그러니까 1년만 있다 나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대통령도 힘도 빠지고 대통령 힘이 빠지면은 여당 대표로서 힘이 날 텐데 왜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쉬고 그때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전상 대통령하고 관계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의정제든 뭐든 간에 단 한 발짝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 자, 그래서 의료계가 지금 제대로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도 한동훈 믿고 뭘 했다가 대통령이 노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런 측면에서 한정환한테 조금 힘을 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하고 관계를 한동훈도 풀지 않고서는 여당 대표가 힘을 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하고 오늘 비공개리의 당정 회의를 가졌어요. 여기에서 둘이서 충돌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보도가 이게 좀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한동훈이가 빅5 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거, 이거를 문제 삼았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여야 의정 협의체 제안을 한 이 상황에서 의사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야 되는데 경찰에서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왜 조사를 하냐, 자극하냐, 소환시키는 늦추는 방법을 포함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았지 않느냐, 요렇게 이제 일단 시비를 걸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통리는요, 복귀 전공이나 최근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신상을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을 언급하면서 엄중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소환한 사람들, 그리고 블랙리스트는, 이건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그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다. 정부는 지금 상황이 심각치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책임질 수 있냐라고까지 따졌어요. 한덕수 총리가 상황이 나쁘지 않고 일부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다른 의제, 이게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잖아요. 요거가 이제 의견이 다른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것은 의료계를 끌어들이려면 협의체 의제 제안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최근에 발표했는데 정부에서는 2025년도는 안 돼. 왜? 이미 수시 원서가 다 돌아갔잖아. 이걸 하고 있는데 요거를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한테 또 인력을 가하는 겁니다. 예.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꼭 유예한다는 게 아니라 의료계가 계속 요청하니까 일단 협의체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라고 열어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협의체를 빨리 개문 발차해야 국민들이 안심한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대입 수시 모집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 아니냐. 이거를 고려해서 고려할 경우 고려하면 혼선이 지금 너무 가지고 있다. 이런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확정된 증원안의 재조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물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지금 상황은 정부가 관리가 가능하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의료계에서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하고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 이런 일부 단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분들의 의사를 갖다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너무 한동훈 대표가 그냥 쭉쭉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가 돌아서지 못하는 다리도 건널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메시지가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입에서 나와서 결국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데요. 한덕수 총리가요, 지금 하루에 지금 이제 수록대 8,000개의 병 의원이 문을 여는데 의료 붕괴를 결정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 당연하죠. 그렇게 나가야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의료 문제원에서는 정부가 너무나 유약하게 지금 의료계의 요구에 굴복하는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지금 이번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고 그야말로 의사와 간호사를 모욕하는 것이다. 바로바로 맞받아치고 있어요.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그 의료 계획과 관련된 그야말로 당정 간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북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풍계리가 이번 수해를 인해서 주변 도로가 파손이 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구역이 7곳이나 되는데 그 중에 다 무너졌고, 그리고 산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복귀를 하는데 최소 몇 주는 걸린다. 그리고요, 이 핵실험 준비 징후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번 7월달 장마 폭우 때문에 시설이 일부가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마로 인해서 피해는 매년 있는 일이지 하지만 이 풍계리 이제 이 핵실험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이건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말이죠. 3번, 4번 갱도 이제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개선 작업을 그동안에 쭉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촬영한 위성 영상을 보면 갱도 지역과 지휘종세소 주변의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교량 17개가 쓸려 나갔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개천을 의로 임시 보도 교량이 설치된 모습도 보였는데, 이렇게 이제 임시 개선 작업을 하려면 이거 몇 주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2년에도 3번 갱도 주변에 지금 그 주변을 갖다가 그 개선 재건 작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 방사능 유출 가능성 낙후돼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도로, 그렇죠. 이제 행군이 그 풍계리 일대의 교량이 7개나 부러지고 산사태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풍계리 일대 이 안전 문제가 시험장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한중일 회의를 10일, 11일, 12일 계속해서 열리는데 도쿄에서 여기에 참석하고 있던 유인촌 장관이 극거 기구를 했습니다. 와, 이게요, 일본 고개에서 한중일 관광 장관회의가 열리는데 요 한중일 관광 장관회의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와, 참 이 막무가내식 민항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인내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도에 들어오고 차관이 대신 나가서 이제 회의를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국제적인 망신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드네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개딸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뭐냐? 우원식 의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특검법, 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이거를 상정하지 않겠다. 요 야간에 합의를 봐라. 그래서 12일 날 본래 이제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2심 그러면 6일 하려고 그러냐? 그것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10일은 하지 말자. 폭탄선을 하고 대신에 19일 날 하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딸들이 우원식 의장 뭐 하는 거냐? 본래대로 처리를 해야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요 개딸들의 그런 이 정치 행태, 잘못된 요거 반드시 후폭 역풍을 받도록 우리가 여론에 많은 호소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